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L2 주변을 도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L2 포인트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L2 포인트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L2 포인트 주변을 이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공전 궤도도 달의 공전 궤도, 달이 지구를 도는 공전 궤도보다 훨씬 큰, 상당히 큰 그 공전 궤도로 이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자, 도대체 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L2 포인트 주변을 돌고 있는 걸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 L2 포인트에 뭐 지구라든가 어떤 천체가 있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L2 포인트를 돌기 위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계속 추진을 해서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또 이런 질문 하신 분들도 있죠. L2 포인트가 역학적으로 안정된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면 L2 포인트 주변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안정되게 돌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셔서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역학적인 조금 깊은 내용들을 다뤄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L2 포인트에 보내야 되는 이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우주망원경으로서 특히 이제 적외선 망원경으로서 가장 적합한 조건이 무엇인지, 왜 L2가 좋은지를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L2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그랑주 점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지구에서부터 태양 반대쪽으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영역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 계산은 바로 이제 태양과 지구의 이제 질량 비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건데, 결국 계산을 해보면 태양과 지구 거리의 이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150만 킬로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L2 포인트에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지구에서부터 한 달 동안 여행을 해서 L2 포인트로 왔지만 L2 포인트로 이제 그대로 간 게 아니라 L2 포인트 주변에 상당히 큰 그 반지름을 갖는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제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이거는 이제 고다드 스페이스 플라이트 센터에서 이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구하고 함께 이 L2 포인트가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이제 공전하게 됩니다. 이 공전 궤도면 위에서 이렇게 똑같이 공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L2 포인트가 아니라 L2 포인트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타원 궤도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도는 것이죠. 지구하고 함께 이 L2 포인트가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이제 공전하게 됩니다. 이 공전 궤도면 위에서 이렇게 똑같이 공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L2 포인트가 아니라 L2 포인트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타원 궤도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도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 공전 궤도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그 왼쪽에 그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부터 노란색 선을 따라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쭉 이제 날아왔는데요. 여기 이제 L2 포인트가 있는데, 이 L2 포인트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공전 궤도면이 지구가 도는 L2 포인트가 함께 태양 주변을 도는 공전 궤도면에 90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이제 기울어서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상상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L2 포인트에서 이제 바퀴가 돌아가는데, 바퀴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울어져 있고, 더군다나 이 바퀴는 원이 아니라 상당히 찌그러진 이제 타원이 됩니다. 좌우로는 이제 거의 그 80만 킬로미터까지 반지름이 되고, 위아래로는 40만, 뭐 50만, 그래서 최대로는 52만 킬로미터까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찌그러진 이제 옆으로 좀 이렇게 퍼진 그런 형태의 타원 궤도로 L2 주변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왜 이 L2에 있지 않고 L2 주변을 이제 돌아야 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그 적외선 우주망원경이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빛을 완전히 차단하면 안 됩니다.
L2 포인트에 있으면 멀리 지구가 태양빛을 조금 이제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2 포인트보다는 L2 포인트에서 조금 이제 떨어진 약간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 태양빛을 받기에 이제 좋겠죠. 제임스 우주망원경에 필요한 이제 에너지가 2000와트이니까 그 백열등이나 뭐 혹은 LED 전구가 10와트 정도 하니까 200개 정도를 이제 켤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태양으로부터 태양빛을 이제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궤도가 너무 커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궤도가 너무 크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제 빛이 태양 차단막에 가려지지 않고 그 태양 차단막 반대쪽에 있는 적외선 기기들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충분히 태양빛을 받으면서 또 안정되게 돌 수 있으면서 그러나 또 이제 태양빛을 차단막으로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궤도를 찾아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 L2 주변을 도는 이제 궤도가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미분 방정식과 관련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은 여러분이 좀 스킵하시고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뭐 이 과학을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고 이 과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그 원리들을 통해서 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본적인 뼈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궤도를 이제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한 건지 한번 우리가 한번 조금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천체 역학이라고 합니다. Celestial Mechanics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태양계의 여러 천체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시간에 따라 그 어떤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 이제 천체 역학입니다. 저희가 뭐 천문학 전공을 하면 우리가 이제 천체 역학들을 이제 많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천체역학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제 삼체 문제죠. 말 그대로 이제 세 개의 천체가 있는 경우들을 이제 따지는 겁니다. 가령 이제 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다거나 태양이 있고 뭐 지구가 있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있다거나 혹은 뭐 태양이 있고 목성이 있고 뭐 소행성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보통 삼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삼체 문제 중에서도 이제 우리 태양계에는 주로 그 제한된 삼체가 적용이 됩니다. 이 제한된 삼체라는 거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질량이 이제 매우 크고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제 중력을 이제 주로내는 소스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물체는 이제 상대적으로 질량이 아주 작은. 그래서 이 세 번째 물체가 만들어내는 이제 중력은 이제 무시할 정도가 되는 이런 그 상태를 제한 삼체 문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비롯해서 우리 태양계는 대부분 이 제한 삼체 문제로 이제 풀기가 쉽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태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거를 지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체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풀기가 매우 쉬워요. 물론 이제 그 타원 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치 해석 같은 거 해야 되지만 일단 이제 두 개만 있다 그러면은 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더 있으면 지금 이 삼각형의 꼭대기에 까만 점으로 표현된 M이라고 쓰여 있는데 M을 이제 질량이라고 하고 어떤 세 번째 물체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겠죠. 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제 세 번째 물체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고 이 위치가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 요걸 이제 알아내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어떤 공정 궤도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안정되게 돌 수 있겠는가,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망원경이 점점 지구로부터 멀어져서 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면 우리가 소용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안정된 궤도를 돌 수 있는지 이런 그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이제 우리가 다 테스트해보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삼체의 그 역학을 이용해서 제임스 우주망원경의 이제 궤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어는 이제 매우 쉽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천체 역학이 결국 이제 뉴턴 역학이기 때문에 뉴턴의 이제 운동 방정식을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왼쪽 위에 이제 운동 방정식을 제가 써뒀는데요. 매우 간단한 이야기예요. 뉴턴에 의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라고 할 수 있죠. force, 힘은 이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운동 방정 형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을 가하면 물체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태양이나 지구의 중력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운동하는 그 궤도,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것은 결국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질량과 요 가속도가 다해지는 이제 힘하고 같다, 요 비례한다. 여기에서 이제 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운동 방정식은 F는 ma입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게 되는 것이죠.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그 거리를 시간에 이제 2번 미분하는 것이죠. 한 번 미분하면 속도, 두 번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여기 F는 m 그 dt 제곱분의 dr 제곱, 요게 이제 가속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힘이 가해지면 시간이 1초, 2초, 3초 흘러감에 따라 이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운동 방정식으로 이제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될까요? 요게 이제 제한 3체 문제니까 당연히 태양이 끄는 중력,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끄는 중력, 요 두 개의 힘이 이 운동 방정식에 들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식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항이 태양이 끄는 중력, 태양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미치는 이제 중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 두 번째 항이 요게 지구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혹은 그 3체에 미치는 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운동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혹은 3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 문제는 요게 이 3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방정식을 일반해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analytically 푼다라고 하는데, 이게 함수꼴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2체는 가능합니다. 2체는 가능한데 3체만 되더라도 하나가 더해지면 이게 매우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그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제 회전하면서 태양의 중력과 이제 지구의 중력을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이것은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면은 한 수십 개의 미분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미분방정식을 이제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는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거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numerically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이 조금 증가했을 때 이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조금 더 증가하면 물체의 위치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물체의 위치가 변하면 이제 중력적 작용이 달라지겠죠. 요거를 이제 시간 스텝에 따라 하나하나 계속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을 numerical analysis, 수치 해석,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제 컴퓨터로 코딩을 해갖고 집어넣으면 계산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제임스 우주망원경도 이렇게 3체 문제에 의해서 이 궤도가 어떻게 될지, L2 주변을 어떻게 돌지를 계산해서 안정된 궤도를 찾아서 그 안정된 궤도에다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헤일로 궤도라고 부릅니다. L2에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L2 주변을 이제 돌게 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이미 60년대, 70년대 또 이제 80년대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 찾아본 논문인데, 이제 1983년에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어떤 이제 과학자가 L2 주변의 안정된 궤도를 수치 계산을 통해서 찾은 그 논문을 이제 하나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요. 자, 이 당시에는 이제 1960년대에 아폴로 미션이 이제 시작이 이제 됐죠. 그래서 달 표면에다가 아폴로 우주선을 보내서 이제 지구인들이 달을 탐사하는 그런 이제 아폴로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폴로 미션은 그 달의 앞면에만 착륙을 했어요. 달의 뒷면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보면 달이 한 달에 한 번 지구 주위를 도는데, 달이 스스로 자전하는 주기도 한 달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전 주기랑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이 달이 우리 앞면만 보여줍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돌면서 앞면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뒷면에 과연 무엇이 있냐? 혹시 외계인의 기지가 있느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흥미로운 그 음모론도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달의 뒷면에도 한번 아폴로를 보내자. 그래서 달의 뒷면을 탐사해보자. 요게 이제 계획된 것이 이제 아폴로 18호였습니다. 물론 요게 이제 캔슬이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달의 뒷면을 이제 탐사를 이제 못하게 됐는데, 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뒷면에 아폴로 우주선을 착륙시키면 또 어떻게 통신을 해요? 가려지잖아요. 달 표면 아래쪽 반대쪽에 지구가 있으니까 이 통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러면 지구하고 달, 이 이체 문제에다가 지구 달에 위성이 하나 더 있으면 3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달 뒷면에 있는 L2 포인트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달에 L2 포인트에다가 위성을 보내면, 거기다 위성을 갖다 놓으면 아폴로호는 달의 뒷면에 착륙하고 아폴로호에서 L2 포인트에 있는 위성에 신호를 보내면 그 위성에서 다시 이제 지구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통신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지구달의 그 3체 문제를 가지고 지구달에 해당되는 그 L2 포인트 이제 계산을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태양하고 지구에 해당되는 그 L2 포인트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태양하고 지구는 이제 질량비가 뭐 33만 배가 되는데, 지구하고 달의 경우에는 이제 달이 지구의 한 뭐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하고 이제 달을 계산했을 때 달 뒷면에 있는 뒤쪽에 있는 L2 포인트까지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돼요. 이게 거의 뭐 지구달 거리의 한 17%까지 더 가야 되는 포인트에 L2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위성을 보내면 이게 이제 그 통신이 가능하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문제는 그 L2 포인트가 사실 이제 불안정한 포인트입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그랑주 5개 점 중에서 L4하고 L5는 안정되지만 L1, 2, 3는 이제 불안정해요. 이 중력 포텐셜의 이제 피크에 있기 때문에 지구나 태양 방향으로 약간의 이제 힘, 이제 속동이 작용하면 L2 포인트에 있던 물체는 그냥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한 궤도이기 때문에 L2 포인트에 갖다 놓지 않는 것이죠. L2 주변의 안정된 궤도를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수치 해석의 방법으로 찾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탠포드 과학자가 했던 논문을 보면 이런 이제 결과, 수치 해석으로 찾은 안정된 궤도가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왼쪽 끝에 저 멀리 지구가 있고 여기 M2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달이 있습니다. 달이 있고 여기 X, 여기 이제 L2 포인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위성을 달 뒷면에 L2 포인트에 보내면 달 뒷면 주변에 이렇게 타원으로 표시된 이렇게 이 공정 궤도들을 이제 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찾은 것이죠. 이렇게 표시된 이 실선으로 표시된 궤도를 따라서 위성이 이제 안정되게 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안정된 궤도를 수치 해석으로 이제 찾은 것이죠. 물론 이제 계속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그 디케이 이 궤도가 이제 조금씩 이제 깨지기 때문에 벗어나기 때문에 요 그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안정되게 돌 수 있냐냐, 요게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 그림이 그 우리 스페이스 텔레스콥 사이언스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제공한 이제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본 모습, 또 이제 지구에서 이제 봤을 때 L2 포인트의 그 공정 궤도가 어떻게 보일지, 그 다음에는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 왼쪽 위의 그림을 보면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거니까 이제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에 동그랗게 달이 도는 궤도가 있습니다. 이게 한 뭐 38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죠, 반지름이. 그다음에 쭉 가면은 이 지금 파란색 선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제 공정 궤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운데가 이제 L2 포인트고 L2 포인트 주변에 찌그러진 형태로 파란색의 선을 따라 이제 도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거니까 이게 이제 좌우가 되는데 좌우가 한 80만 킬로미터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큰 그 궤도가 되겠죠. 그 1억이란다. 150만 킬로미터까지가 L2 포인트인데 그거에 한 뭐 반 정도 되는 반지름을 가지고 이 타원 궤도를 이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지구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제 지구에서 L2 포인트 쪽을 쭉 보면
L2 포인트 주변에 이제 도는 모습이 보일 텐데, 자, 요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에서 본 것이지만, 요 방향이 이제, 세로, 가로 방향이에요. 공정 궤도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로는 한 80만 킬로미터까지, 이 타원 궤도를 돌고, 위아래로는 이제 요 방향이 이제 위아래 방향일 텐데요. 위아래로는 한 40만, 50만 킬로미터. 그래서 맥시멈 최대로 52만 킬로미터까지 이제 이 공전 궤도면을 이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L2 포인트를 보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좌우로는 한 80만 킬로미터까지 퍼지고 위아래로는 한 50만 킬로미터까지 퍼지는 그런 찌그러진 타원 궤도로 이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 아래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옆에서 보면 저기 멀리 이제 지구가 있고 여기 그 십자가 가운데가 L2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도는 궤도가 약간 이제 사선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똑바로 90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요 그 궤도면을 따라 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 파란색 선은 지구에서 출발해서 한 달 동안 걸려서 L2 포인트 근처로 가는데 L2 포인트로 간 게 아니라 L2 포인트 주변의 요 헤일로 궤도로 도착을 해서 지금 이제 이미 도는 이제 그 공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전 궤도를 한번 도는데 6개월이 걸리니까 1년에 한 2번씩, 1년에 2바퀴씩 이 공전 궤도를 이제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L2 포인트에서 보면 그 지구에서 보거나 L2 포인트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도는 거지만 태양에서 보면 어떨까요? 태양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1년에 한 번 L2 포인트가 지구를 따라서 돌면서 이 공전 궤도는 6개월에 한 번씩 도는 거니까 위아래로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공전 궤도면을 따라서 도는데 위아래로 잠깐 출렁거린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 L2 포인트 주변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안정되게 돌 수 있는지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안정되게 돌 수 있습니다. 뭐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20일 정도, 20여일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는 이 궤도가 크게 변형되지 않고 이렇게 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좌우로 한 80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 위아래로는 4, 50만 킬로미터가 되니까 상당히 큰 궤도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돌고 있는 건데요. L2 포인트에서 보면 L2 포인트에서 보는 요 공전 그 궤도의 속도가 한 초속 한 1km 정도 대략적으로 됩니다. 요게 이제 1초에 1km로 가니까 매우 빠른 속도 같지만 이제 우주에서 보면은 요거는 그렇게 빠른 속도는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수치 해석 계산을 통해서 이 삼체 문제를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서 보면 이런 그 L2 주변에 안정되게 돌 수 있는 궤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완벽하게 안정되지는 않죠. 요게 우리가 스테빌리티 테스트라고 해서 얼마나 안정하냐, 이 안정성 테스트를 해보는데, 이제 타임 스케일이 한 달이 안 됩니다. 요 궤도들은 한 20일 정도가 지나면 이게 이제 궤도를 돌면서 조금씩 이 궤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추진을 해서 이 L2 주변의 헤일로 궤도를 잘 돌 수 있게 궤도 조정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안정된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런 이제 궤도 조정을 하지 않으면 L2 주변의 헤일로 궤도를 돌지 않고 점점 그 궤도가 바뀌어서 이제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제 추진 연료들을 이제 싣고 갔습니다. 이 추진 원료를 이제 계속 분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에서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사이언스 인스티튜트죠. 이제 발티모어에 있는 그 나사 연구소에서 이제 신호를 계속 보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여러 가지 이제 명령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한 20일 정도, 19일에서 21일, 그 20일 정도에 한 번씩 이 궤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 디케이,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이제 계속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석동, 이 중력에 의해서 궤도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태양빛이 복사압을 만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태양빛이 이제 포톤, 이 광자 알갱이들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그 태양 차단막을 이제 때리겠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태양을 이제 가려야 되니까 매우 커다란 이제 테니스장 정도의 크기가 되는 태양 차단막을 갖고 있는데, 이 태양 차단막을 이 태양에서 온 광자들이 이제 때리면 이게 압력이 발생해요. 요거를 우리가 radiation pressure, 이제 복사압이라고 하는데, 그 복사압 때문에 이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그 별들, 알파 프록시마 같은 별들에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보내려면 돛담배처럼 이 태양풍을 이용해서, 태양의 이제 복사압을 이용해서 밀려나가게 한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 이제 보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제 여행을 하면 안 되고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태양의 복사압 때문에 밀려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력적인 섭동 효과 하나, 두 번째는 이 태양풍에 의한 복사압이 2개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L2 주변의 헤일로 궤도에서 자꾸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요거를 한 뭐 20일에 한 번 정도씩 그 연료를 분사해서 이 공정 궤도를 수정해서 앞으로 한 5년, 뭐 10년 동안 잘 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수명은 바로 제임스 웹 망원경에 실려 있는 연료를 통해서 이 공전 궤도 혹은 또 이제 자세 제어할 때 이 추진하는 연료가 얼마만큼 이제 버틸 수 있을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소 5년, 길게는 한 10년. 또 지금은 이제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L2까지 가는데 연료를 상당히 많이 절약을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헤일로 궤도를 잘 돌면서 우주를 잘 관측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L2 포인트에 있지 않고 L2 주변을 커다란 타원 궤도로 도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궤도가 어떻게 안정적인지 이제 수치에서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어떻게 이 궤도를 찾는지, 또 이 궤도에서 벗어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궤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